참사는 원래 대위, 소령 맛만 보는 거야. 별은 육사에서 가져가는 거고 육사 아닌 애들이 윗자리 가면 군기가 빠진다니까. 여군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체계라는 게 있어야지. 심지어 여자야. 육사 아니면 군인 취급도 하지 않던 육사 출신 대위, 최초의 3사 여장군에게 무릎 꿇고 빌며 살려달라 하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빈 차량 진입합니다. 초소 스피커에서 터져나오는 병사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다. 겨울 끝자락 비스듬한 빛이 연병장 아스팔트를 흘러가고 장병들이 일렬로 서서 시선을 정문으로 모았다. 차가운 공기에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때 행정반 문이 턱하고 열리더니 박도윤 대위가 팔짱을 낀 채 나왔다. 전투화 끈을 느슨하게 묶은 채 철제 명찰이 햇빛에 반짝였다. 군복주름 하나 없이 다려진 상태였지만 표정은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든다는 얼굴이었다. 옆에 있던 하사가 움찔하며 거수 경례를 올렸다. 군화 바닥이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짧게 났다. 아이고, 오늘은 쉬하는 날이네. 대위님, 사만이, 장군님 오시는 날이라서요. 박도윤이 손을 흔들어 말을 잘랐다. 계급장이 소매에서 차가운 금소금을 냈다. 하사의 목소리가 떨렸고 숨을 내뱉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장군은 장군이지. 근데 육사도 아니고 그 나이에 3사 출신이 별을 달면 그게 군이야? 목소리가 일부러 조금 컸다. 뒤쪽에 줄 서 있던 병사 둘이 얼굴을 굳히고 서로 눈을 마주쳤다. 아스팔트 위로 발 구르는 소리가 멈췄다. 차가운 공기가 순간 더 차갑게 느껴졌고 멀리서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만 들렸다. 요새는 인사도 이벤트야, 이벤트. 첫 3사 출신 여성 장군 이런 거. 사진 찍기 딱 좋지. 실력? 전투? 그런 건 뒷전이고. 박도윤이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하사가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멀리서 차량 엔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낮은 디젤 엔진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군용 세단이 초소를 통과했다. 검은 차체가 햇빛을 반사하며 깃대에 달린 장성기가 펄럭였다. 운전병이 먼저 내려 문을 여는 소리가 찰칵했다. 검은 롱코트를 정리하며 내린 여성 장성이 고개를 들었다. 한서령 준장. 코트 깃의 단별 계급장이 차분하게 빛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찍는 소리가 또렷했다. 고개를 들자 박도윤의 시선이 딱 맞부딪혔다. 서령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도윤도 형식적인 거수 경례를 올렸다. 하지만 손을 내리자마자 대위는 옆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며 또 중얼거렸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나이 많다고 꼴값지 않게 별 달고 오셨네. 육사도 아닌 게. 이 말은 명백히 들릴 만큼 컸다. 하사가 움찔했고 뒤쪽에서 서류를 들고 오던 정민아 중사가 그 말에 눈썹을 치켜 세웠다. 서류 뭉치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 그녀의 호흡이 순간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다. 한서령은 못 들은 척했다. 다만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다. 구두 소리가 또박또박 아스팔트를 찍었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만 그녀의 어깨는 곧았다. 지나가며 아주 짧게 물었다. 오늘 일정표는 예정대로죠, 대위? 예. 박도윤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장군님이 보실 건 별로 없을 겁니다. 저희 부대는 육사 라인이 워낙 탄탄해서요. 말 끝에 육사 두 글자가 얇은 칼처럼 허공을 그었다. 정민아가 서류를 더 꽉 껴안았다.
종이 마찰음이 미세하게 들렸고 그녀의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꽉 잡았다. 한서령이 한 걸음 더 걸었다. 코트의 별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이며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일정했다. 박도윤이 그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 소리가 차가운 공기에 퍼졌다. 여군 부대나 시찰하러 오신 거잖아. 전투력하고는 상관없는. 그 말에 주변 병사들이 더욱 움츠러들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발을 동동 구르는 소리가 작게 났다. 정민아가 입술을 꽉 다물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구기기 시작했고 종이가 찢어질 듯한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다. 한서령은 여전히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걸음이 아주 조금 느려졌다가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왔다. 코트 안쪽에서 열쇠 다발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녀의 등은 곧았지만 어깨 사이로 미세한 긴장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박도윤이 주변을 둘러봤다. 병사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하사도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 기침을 참으려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입가에 비웃음이 남아 있었고 코트 주머니에서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래서 3사 출신들은 안 된다니까. 체계가 있어야지. 위아래가 있어야 군대가 돌아가는 거지. 그가 중얼거리며 행정반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정민아 중사가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화면을 켜는 소리가 작게 딸깍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는 소리가 연속으로 났다. 한서령은 부대 본부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구두굽이 콘크리트 계단을 찍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을 들으며 코트 단추를 한 개 더 잠갔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고 단추가 옷감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가 작게 났다. 박도윤이 행정반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식일 거야. 보여주기용 시찰이라니. 군대가 이래서 안 되는 거지. 문이 쾅 하고 닫혔다. 그 소리가 연병장에 메아리 쳤고 철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뒤따랐다. 정민아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녹음 앱이 실행 중이었다.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한서령이 본부 건물 안으로 사라진 뒤에도 연병장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렸다. 병사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발걸음 소리만 여기저기서 들렸고 멀리서 다른 부대원들의 훈련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깃발 펄럭이는 소리가 바람에 섞여 울렸다. 그리고 멀리서 다음 차량이 오는 엔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시찰 브리핑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여군 중대 운영 현황이 떠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회의 테이블을 차갑게 비췄다. 발표하는 소령의 목소리가 중간중간 막히는 것은 맨 뒤에 서 있는 박도윤 대위 때문이었다. 그 부분은 원래 육사 출신 장교들 대상으로 했던 교육인데요. 한서령이 앉은 자리에서 프로젝터 화면을 바라보며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펜을 쥔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경직됐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지만 뒤에서 또 끼어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 과업은 사실 장군님이 3사 출신이셔서 체감이 좀 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표현은 공손했다. 하지만 육사와 3사를 꼭 짚어 말하는 얄밉고 교묘한 톤이었다. 에어컨 바람이 천장에서 내려와 목덜미를 스쳤다. 한서령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다. 대위, 지금 보고는 부대 전체 운영에 관한 겁니다. 출신을 나눌 필요는 없어요. 아, 예.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박도윤의 목소리에 미묘한 웃음기가 섞였다. 요새 육사 애들이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젠 여군, 그것도 3사까지 별을 단회하고 정민아 중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수첩을 덮었다. 표지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톡했다. 며칠 전 행정실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넘겼지만 오늘은 장군 앞에서 하고 있다. 발표가 끝나고 점심 전 시찰 동선이 나오자 박도윤이 더 노골적이 됐다. 여군 중대 시설은 후순위로 돌리죠. 여긴 전시 우선 배치가 아니니까요. 먼저 정문 초소, 그 다음 GOP 연계 창고 보고. 아니요. 한서령이 곧장 끊었다. 여군 중대부터 볼 겁니다. 그게 오늘 목적입니다. 박도윤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었다. 역시 보여주기용 시찰이시군요. 브리핑실 공기가 싸해졌다. 에어컨 소음이 갑자기 크게 들렸고 누군가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장군 앞에서 보여주기라는 말을 쓰는 건 사실상 당신 자리는 진짜가 아니다라는 뜻이었다. 한서령의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펜촉이 종이에 살짝 눌려 작은 점이 찍혔다. 하지만 그녀는 또 참고 넘겼다. 참모장도 말리지 않는 걸 보니 오늘 이 대위 좀 선 넘는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다. 동선은 제가 정한 대로 진행합니다. 한서령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다른 의견 있으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세요. 박도윤이 뒤에서 작게 코웃음을 쳤다. 그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묘하게 퍼졌다. 참모장이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들렸지만 별다른 재지는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다. 의자 끄는 소리, 서류 정리하는 소리, 발걸음 소리가 섞여 들렸다. 한서령은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메모를 정리했다. 박도윤이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봤다. 장군님, 혹시 육사 쪽에서 시찰 관련해 미리 말씀 안 하셨나요? 아무래도 같은 라인끼리는 소통이 되니까요. 대위. 한서령이 펜을 놓으며 말했다. 육사든 삼사든 군 지휘관은 모든 장교의 지휘관입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박도윤이 말꼬리를 흐렸다. 아무래도 체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민아가 문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손에 든 파일이 미세하게 떨렸다. 복도에서 다른 부대원들이 지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한서령이 일어나며 자료를 가방에 넣었다. 지퍼 소리가 짧게 났다. 시찰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건 나중에 말씀드리죠. 박도윤이 문에서 물러나며 길을 비켜줬다. 그 과정에서 삼사라서 좀 답답하시겠지만이라고 작게 중얼거렸다. 한서령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복도로 나선 한서령은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봤다.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병사들이 보였고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의 어깨가 한번 크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정민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장군님,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네. 여군 중대로 가죠. 두 사람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박도윤이 다른 장교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원래 삼사는 소령선에서 잘라줘야 조직이 건강해요. 누가 여군 중사들 말 들어가며 조직 돌립니까? 정민아의 걸음이 흔들렸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켜는 소리가 작게 났다. 한서령은 앞을 보며 계속 걸었지만 등 뒤로 긴장이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다. 계단을 내려가며 한서령이 난간을 잡은 손이 차갑게 식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고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공기는 더욱 서늘했다. 이제 그만해라. 진짜 정민아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고 휴대폰 화면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쳤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위층에서 박도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리고 멀리서 여군 중대 쪽으로 향하는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멈췄다. 여군 중대 생활관 앞 좁은 복도. CCTV가 한쪽을 향해 있고 난방 파이프가 천장을 따라 지나가는 오래된 건물이었다. 시차를 마치고 돌아 나오는 길에 우연처럼 두 사람만 남았다. 다른 인원은 계단으로 먼저 내려갔고 복도에는 형광등 소음만 희미하게 들렸다. 한서령이 생활관 문을 닫으며 돌아서자 박도윤이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파이프에서 나오는 온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대위, 예. 두 글자 사이에 공기가 무거워졌다. 박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고 군화 소리가 리놀륨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다. 아까부터 출신 이야기를 자꾸 하네요. 아, 장군님.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말은 사과였지만 그의 시선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다가 지웠다. 그런데 군대는 출신을 무시할 수가 없잖습니까? 피라미드가 있어야 위가 무게를 가지니까요. 내용은 사과가 아니었다. 파이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다. 한서령의 시선이 CCTV 렌즈를 한번 훑고 지나갔다. 3사 출신이 별다는 게 불편합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박도윤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복도 공기가 더 좁아진 것 같았고 그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거리가 줄었다. 얼굴에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다. 육사도 아닌 분이, 그것도 여성분이, 그것도 이 연배에 이렇게 빨리 별을 달면. 한서령의 손가락이 가방 끈을 더 꽉 쥐었다. 가죽이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밑에서 고생하는 애들 sak이 떨어집니다. 아, 이제는 능력보다 보여주기구나 하고요. 그 말은 완전한 모욕이었다. 나이, 출신, 성별을 한 줄에 묶어 깎아내렸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가 다시 닫혔다. 한서령의 어깨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내려왔다. 호흡이 한 박자 느려졌다. 그 말 부대원들 앞에서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사실인데요. 박도윤의 목소리에 확신이 들어 있었다. 형광등이 다시 깜빡이며 복도 전체를 흔들었다. 장군님이 육사셨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했죠. 체계대로 올라오신 분이니까. 그런데 3사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저 아래 후배들이 뭐가 되냐는 겁니다. 파이프 소리가 멈췄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복도를 감쌌고 두 사람의 호흡 소리만 들렸다. 대위. 한서령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온도가 떨어진 것 같았다. 그건 장군 개인이 아닌 국방부 인사체계를 모욕하는 말입니다. 그게 모욕이면요. 박도윤이 코웃음을 쳤다. 그 소리가 좁은 복도에 메아리 쳤다. 나이 많다고 꼴값지 않게 별 달고 있는 게 더 모욕 아닙니까? 밑에서 피 터지게 공부한 애들이 있는데. 그 순간 한서령이 앞으로 한 발 내디디며 손을 들었다. 그만하죠, 대위. 하지만 박도윤이 그 손을 툭 치듯 밀어냈다. 손목이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차가운 금소금 같았다. CCTV 렌즈가 그 순간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고 파이프에서 다시 물소리가 시작됐다. 손대지 마십시오. 박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제가 아직 장군님한테 배우고 싶은 건 없으니까. 툭소리와 함께 공기가 갈라졌다. 한서령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그녀의 호흡이 한순간 정지했다.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가 멈췄다. 박도윤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표정이 있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그의 그림자를 벽에 흔들어 놓았다. 한서령은 밀려난 손을 천천히 내렸다. 가죽 장갑이 스치는 소리가 작게 났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CCTV로 향했다가 박도윤에게 돌아왔다. 좋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화가 폭발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그럼 이건 감찰로 갑니다. 이 말투는 증거가 확보됐으니 이제부터는 내 영역이다라는 차가운 역습이었다. 복도에 다시 정적이 흘렀고 파이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박도윤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다.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다. CCTV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이 상관에게 손을 댔다는 것을. 장군님, 그건... 대위. 한서령이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내일 관련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또박또박 울렸다. 박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계단 위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정민아 중사였다. 그녀가 복도로 들어서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대위님, 장군님, 무슨 일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한서령이 계단으로 향하며 말했다. 정민아와 스쳐 지나갈 때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중사님, 혹시 오늘 있었던 일들 기록해 두셨나요? 정민아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손이 휴대폰이 있는 주머니로 향했다. 박도윤은 여전히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다.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고 파이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한서령의 발걸음 소리가 계단에서 멀어져 갔다. 그리고 1층에서 다른 부대원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오늘의 시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리였다. CCTV 렌즈가 조용히 깜빡이며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사무실 문이 닫혔다. 한서령이 참모장 사무실로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이 책상 위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참모장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표정에는 이미 무언가 난감한 기색이 스며들어 있었다. 참모장님, 방금 박대위 발언 들으셨죠? 한서령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가방을 의자 옆에 놓으며 자리에 앉았다. 가죽이 바스락 소리를 냈고 에어컨 바람이 천장에서 내려와 목덜미를 스쳤다. 오늘 중으로 지휘통제실에서 해당 대위의 발언 경위서를 받겠습니다. 참모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펜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머뭇거렸다. 밖에서 부대원들이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다. 장군님, 그 친구가 평소엔 일 잘합니다. 조금 육사 자부심이 세서 그렇지. 자부심하고 차별은 다릅니다. 한서령이 단호하게 잘랐다. 참모장의 손가락이 펜을 놓는 소리가 작게 났다. 창밖에서 훈련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참모장이 말끝을 흐렸다. 일단 정황을 좀 더 파악해보고 처리하는 게 어떨까요?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면 부대 내 분위기가. 한서령의 손가락이 가방 끈을 더 꽉 잡았다. 가죽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다. 참모장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하더니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다. 장군님 말씀이 맞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형식적인 동의에 가까웠다. 한서령이 일어서며 가방을 들었다. 그럼 내일까지 관련 자료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한서령은 복도를 걸었다. 구두 소리가 리놀륨 바닥에 또박또박 울렸다. 그런데 사단장 비서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도윤의 목소리였다. 사단장님, 오늘 장군님 시찰 중 상당히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서령의 발걸음이 멈췄다. 비서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가 새어나왔다. 그녀가 벽 쪽으로 몸을 기댔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어깨에 닿았다. 제가 보기엔 부대 운영보단 여군 쪽 홍보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요. 시찰 동선도 임의로 바꾸시고 제가 의견을 드리니까 좀 과민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사단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아, 별건 아닙니다. 다만 여군 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시겠다고 하셔서 전체적인 부대 시찰보다는 특정 부분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박도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첫 여성 장군이라는 부담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로서는 전체 부대 운영에 대해 균형 있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마치 시찰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처럼 먼저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한서령의 호흡이 깊어졌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렇군. 두 분이 오해가 있으신가 보네. 사단장의 목소리는 중재하려는 톤이었다. 박도윤이 원하는 반응이었다. 저는 오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군님이 조금 더 전체적인 시각으로 부대를 봐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출신 차별이라고 받아들이시니까. 그 순간 한서령의 손이 벽에서 떨어졌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손바닥을 떠나면서 온도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박도윤이 자신의 모든 발언을 뒤집어 놓고 있었다. 모욕을 의견으로, 차별을 전체적 시각으로 포장하며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장군님께서 좀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새로운 환경이시니까요. 새로운 환경. 그 말은 당신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었다. 한서령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비서실에서 멀어졌다. 구두 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지만 바닥에 닿는 소리가 여전히 들렸다. 뒤에서 사단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알겠네. 내가 중간에서 조정해보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박도윤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다. 한서령의 공식적인 대응이 감정적 과민 반응으로 미리 포장된 것이다. 한서령이 계단을 내려가며 난간을 잡았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공기는 더욱 서늘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정민아 중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장군님, 어떻게 됐습니까? 한서령이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봤다.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병사들이 보였고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다. 조금 복잡해졌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어딘가 온기가 빠진 것 같았다. 정민아가 한 걸음 다가왔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한서령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다. 정민아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있었지만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일단 오늘 일정대로 마저 진행하죠. 로비 형광등이 깜빡였다. 그리고 위층에서 박도윤이 사단장 비서실에서 나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저녁 행정실의 형광등이 꺼졌다. 한서령이 홀로 남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복도에서 들리던 발걸음 소리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책상 위에는 오늘 받은 시찰 자료들이 그대로 펴져 있었고
차가워진 커피잔이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에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낮에 그토록 북적이던 공간이 이제는 고요했다. 에어컨이 꺼진 사무실 안으로 밖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한서령의 시선이 책상 위를 천천히 훑었다. 아침에 받은 부대 현황 보고서, 점심때 정리한 시찰 일정표, 그리고 오후에 작성하다 만 메모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엉켜버린 것 같았다. 펜이 종이 위에 그어놓은 선들이 보였다. 여군 중대 시설 점검 항목에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그 옆에 적힌 메모는 절반만 완성되어 있었다. 박도윤의 끊임없는 개입 때문에 제대로 된 점검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방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알림이었다. 화면을 켜보니 상급 부대에서 온 업무 관련 연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조차 멀게 느껴졌다. 한서령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천장을 올려다봤다. 형광등 갓사이로 미세한 먼지가 떠다니는 게 보였다.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진 일들이 머릿속에서 차례로 떠올랐다. 아침 연병장에서의 첫 마주침. 나이 많다고 꼴값지 않게 별 달고 오셨네라던 박도윤의 말. 그 순간의 차가운 공기가 다시 피부에 닿는 것 같았다. 브리핑실에서의 계속된 개입. 3사 출신이셔서 체감이 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이라는 말 속에 숨어있던 악의. 그때 형광등이 깜빡이던 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렸다. 그리고 복도에서의 대면. 손대지 마십시오라며 자신의 손을 밀어냈던 그 순간. 손목이 부딪히는 차가운 감촉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한서령의 손가락이 그 부위를 스쳤다. 물리적인 상처는 없었지만 무언가 깊은 곳이 건드려진 것 같았다. 그동안 조용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3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미묘한 시선들. 여성 장교라는 이유로 들어야 했던 의심 어린 목소리들.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꼴값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던 오늘.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건 오후에 들었던 박도윤과 사단장의 대화였다. 자신의 모든 언행이 감정적 과민 반응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정당한 문제 제기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마찰음이 조용한 사무실로 스며들었다. 한서령이 다시 책상 위의 자료들을 봤다. 여군 중대 운영 현황, 부대 시설 점검표, 교육 프로그램 현황.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런 서류가 아니었다. 문제는 이 부대에 깔려있는 인식이었다. 출신을 구분하고 성별을 문제 삼고 나이를 이유로 자격을 의심하는 그 시각들. 참모장의 조금 육사 자부심이 세서 그렇지라던 말도 떠올랐다. 마치 박도윤의 행동이 단순한 자부심의 표현인 것처럼 포장하려던 그 태도. 한서령의 손이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메모지에 몇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복도 CCTV 확인, 발언 목록 정리, 정미나 중사 증언. 차분하고 정확한 글씨였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감정이 아닌 사실로 정리해야 했다. 박도윤이 원하는 대로 감정적 대응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됐다. 메모를 적으면서 한서령의 호흡이 깊어졌다. 처음으로 오늘 하루가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혼란스러웠던 상황들이 하나씩 명확한 사실로 분리되고 있었다. 복도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 반복된 출신 차별 발언, 성별과 나이를 결부한 모욕, 그리고 그 모든 것이 CCTV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한서령의 시선이 창밖 연병장으로 향했다. 아침에 박도윤이 서 있던 그 자리가 보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텅 비어 있는
아스팔트가 고요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화면에 정민아 중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네, 중사님. 장군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전화드려서 혹시 지금 혼자 계신가요? 정민아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과 동시에 결의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네,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장군님, 제가 오늘 몇 가지 녹음한 게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대위님이 하신 말씀들이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한서령의 손가락이 펜을 더 꽉 잡았다. 검은 잉크가 메모지 위로 번져 작은 점을 만들었다. 내일 아침에 뵐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함께 정리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제 그 정적은 달랐다. 혼란이 아닌 정리의 시간이었고 무력감이 아닌 준비의 시간이었다. 한서령이 메모지를 정리하며 가방에 넣었다. 지퍼 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사무실에 퍼졌다. 형광등 스위치를 끄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다. 연병장 가로등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 내일 아침이면 그곳에 다시 부대원들이 모일 것이었다. 사무실 문을 잠그며 한서령의 발걸음이 복도에 울렸다. 그리고 멀리서 야간 순찰 부대원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회의실 형광등이 깜빡였다. 오후 사단 인사감찰실. 길고 좁은 회의 테이블 양쪽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한서령 준장, 참모장, 감찰관, 그리고 맨 끝에 박도윤 대위가 자리했다. 테이블 중앙의 모니터 화면은 아직 검은 상태였고 에어컨 소음만이 무거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정민아 중사가 문 옆에서 USB와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USB를 꽉 쥐고 있어서 플라스틱이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창밖에서는 오후 훈련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감찰관이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켰다. 모니터에 어제 복도의 CCTV 화면이 떠올랐다. 시간 표시는 오후 2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제 여군 중대 생활관 앞 복도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서 한서령과 박도윤이 마주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소리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몸짓과 거리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먼저 장군이 신체 접촉한 게 아니라 감찰관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다. 화면 속에서 한서령이 손을 들어 제지하려는 순간 박도윤이 그 손을 밀어내는 장면이 재생됐다. 손목이 부딪히는 순간의 각도가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대위가 먼저 상관의 손에 접촉했고 박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지만 무언가 다른 해석을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그 직전에 해당 발언들이 이어졌다는 정황이 앞뒤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되감기되어 대화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돌아갔다. 입모양으로 육사도 아닌 게 나이 많다고 꼴값 같은 단어들을 읽을 수 있었다. 회의실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참모장이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여기에서 정민아 중사가 조용히 USB를 하나 더 꺼냈다. 이건 며칠 전 행정실에서 대위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USB를 감찰관에게 건네며 덧붙였다. 그때는 그냥 듣고 넘어갔는데 어제 보니까 패턴이 똑같아서요. 감찰관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음이 잠시 울렸다가 박도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재생됐다. 삼사는 원래 대위 소령 맛만 보는 거야. 별은 육사에서 가져가는 거고. 회의실이 싸늘해졌다.
박도윤이 의자에서 몸을 움츠렸지만 녹음은 계속됐다. 여군은 보여주기지. 전쟁 나면 맨 앞에 세울 것도 아니면서 나이 든 사람들 불러다가 별 달아주면 조직이 썩는 거라니까. 방 안의 온도가 더 떨어진 것 같았다. 이건 단순히 장군과의 개인 갈등이 아니었다. 군 인사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여성 장교와 비육사 출신을 노골적으로 차별한 발언이 반복되어 온 거였다. 참모장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위, 이건 그냥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펜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가 톡했다. 상급자에 대한 폭행은 명백하고 반복된 차별 발언도 사실로 보이네. 그때까지도 박도윤은 버티려 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변명을 시도했다. 저는 군의 전통을 이야기한 겁니다. 한서령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그녀의 첫마디였다. 군의 전통은 계급이 위면 말이 끝난다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군의 전통은 어디서 왔어도 임무 수행으로 증명한다입니다. 한 박자의 정적이 흘렀다. 에어컨 소음조차 멈춘 것 같았다. 대위가 말하는 건 전통이 아니라 사적인 서열놀이입니다. 이 한마디로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누가 옳은지 명확했다. 감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참모장도 박도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다. 박도윤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자신감마저 사라졌다. 그는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계급장을 만지작거렸다. 더 들어볼 필요 있습니까? 감찰관이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정정만이 회의실을 채웠다. 정민아가 추가로 서류를 꺼냈다. 이건 지난주 화요일 교육 시간에 대위님이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인 내용이었다. 육사 아닌 애들이 윗자리 가면 군기가 빠진다니까. 여군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체계라는 게 있어야지.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박도윤은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발언이 기록되어 있었고 패턴이 너무나 명확했다. 한서령이 다시 입을 열었다. 대위님, 이 모든 발언이 개인적 감정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조직적 차별의식에서 나온 건가요? 박도윤이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답하세요. 한서령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면 무슨 뜻이었습니까? 박도윤이 대답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발언이 너무나 명확했다. 핑계를 댈 여지가 없었다. 감찰관이 서류를 펼치며 최종 확인을 했다. 박도윤 대위, 상관 모욕 및 접촉, 출신 성별 차별 발언, 상급 지휘관 시찰 방해. 증거가 명확하므로 즉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회의실 문이 열렸다. 헌병 둘이 들어와 박도윤의 양쪽에 섰다. 권총과 신분증을 회수하기 위해서였다. 박도윤이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그래도 육사 라인이 군대 지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보여주기 인사로 군이 강해지지 않아요. 한서령이 일어나면서 그를 똑바로 봤다. 대위.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냉정하고 명확했다. 오늘 당신이 건드린 건 3사 출신 여장군이 아니라 군이 선택한 시스템 자체입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걸 군이 용서할 것 같습니까? 박도윤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것의 크기를 깨닫는 것 같았다. 한서령이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기억해 두세요. 당신이 무시한 그 여군 중대 애들이 한밤중에 당신보다 먼저 출동해서 국가를 지켰던 적도 있습니다. 그 말은 사이다였고 동시에 뒤통수를 때리는 현실이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시선을 떨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출신으로 남을 깎아내린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출신이 아니라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군을 지키는 겁니다. 헌병들이 박도윤을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가 점점 멀어졌다. 회의실에는 정적만 남았다. 형광등이 다시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었고 에어컨이 다시 돌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서령이 자료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병사들이 보였고 그들의 구령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사단장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다. 오후 늦은 시간 넓은 사단장 집무실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사단장이 책상 뒤에, 한서령 준장이 맞은편 의자에, 그리고 참모장이 옆쪽 소파에 자리했다. 테이블 위에는 오늘 회의에서 사용된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에어컨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저녁 무렵의 부대 전경이 보였다. 연병장에서 하루 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하나둘 막사로 돌아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왔다. 사단장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다. 준장님, 오늘 감찰 결과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지만 어딘가 무거운 기색이 묻어 있었다. 펜을 손가락으로 돌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박도윤 대위권은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CCTV 영상과 녹음 자료, 그리고 반복적 차별 발언까지. 한서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방이 의자 옆에 놓여 있었고 가죽 표면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했다. 네, 사단장님. 다만 처리 과정에서 부대 내 파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 대위가 육사 출신이고 부대 내에서 그와 비슷한 인식을 가진 인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요.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창밖에서 부대원들이 이동하는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가 멀어졌다. 한서령이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면 더욱 명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다만 사단장이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깃대에 걸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지휘관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다.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책상에 울렸다. 출신을 나누고 성별을 문제 삼는 것이 이 부대에 뿌리 박혀 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한서령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자료들로 향했다. 정민아 중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들, CCTV 영상 자료, 그리고 관련 증언서들. 모든 것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사단장님,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박대위 한 명을 징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대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입니다. 참모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겠습니다. 그때 사단장이 서류 중 하나를 들어 올렸다. 박도윤의 징계 관련 문서였다. 박대위는 즉시 보직 해임하고 군기 교육대 편입 조치합니다. 상관 모욕 및 접촉, 차별 발언 등을 종합해 중징계로 처리하겠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서령이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정민아 중사의 용기도 높이 평가합니다. 사단장이 덧붙였다. 녹음 자료를 제출한 것도 그렇고 평소 문제 상황을 기록해둔 것도 이런 일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창밖에서 저녁 점호를 위한 나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루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한서령이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어제 저녁 혼자 정리했던 내용들이었다. 사단장님, 이번 일을 계기로 부대 내 교육 체계를 개선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방향으로요? 출신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실력과 임무 수행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메모지를 펼치며 그녀가 계속했다. 정기적인 토론 교육, 사례 중심의 인권 교육, 그리고 익명신고 시스템 구축까지. 사단장과 참모장이 진지하게 들었다. 형광등이 다시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었다가 안정을 찾았다. 좋은 제안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죠. 사단장이 새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다. 다만 준장님, 이번 시찰이 본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궁금합니다. 한서령이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보이는 편안한 표정이었다.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여군 중대는 잘 운영되고 있었고 문제는 일부 간부의 인식에 있었던 거니까요. 참모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잠재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기회가 됐습니다. 창밖에 나팔 소리가 멈췄다. 부대가 저녁 정적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사단장이 최종 서류에 서명을 마치며 말했다. 그럼 내일 아침부터 관련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박대위는 헌병대에서 인계받아 교육대로 이송하고. 한서령이 자료를 가방에 정리하며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죠. 네, 당연히 그래야죠. 세 사람이 악수를 나누었다. 악수하는 동안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깃발을 흔들었다. 태극기가 크게 펄럭이는 소리가 유리창을 통해 들려왔다. 한서령이 사단장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다. 구두 소리가 리놀륨 바닥에 또박또박 울렸다. 어제 박도윤과 마주쳤던 그 복도였지만 이제는 공기가 완전히 달랐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정민아 중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긴장이 남아 있었다. 장군님,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게 제대로 처리됐습니다. 중사님 덕분에요. 정민아의 어깨가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동안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다행입니다. 솔직히 녹음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한서령이 정민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어요. 로비 천장의 형광등이 저녁 어스름과 어우러져 부드러운 빛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내일을 준비하는 부대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아침 햇빛이 연병장 아스팔트를 따뜻하게 비췄다. 며칠이 지난 후 똑같은 장소였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서령 준장이 부대 본부 앞에서 차량을 기다리며 서 있었다. 이번에는 시찰이 아닌 후속 조치 점검을 위한 마지막 방문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코트 자락을 살짝 흔들었고 깃대의 태극기도 부드럽게 펄럭였다. 운전병이 문을 열어주자 한서령이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서서 연병장을 둘러봤다. 장병들이 정렬해 있었지만 며칠 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시선들이 더 자연스러웠고 어색한 긴장감이 사라져 있었다. 정민아 중사가 인사차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며칠 전에 걱정스러운 표정 대신 안도감이 자리했다. 장군님,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중사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부대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서령이 차에 오르며 창문을 내렸다. 부대원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어제 일은 부대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오래된 오만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확했다. 이 부대가 출신과 성별을 넘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다. 며칠 전 그 차가운 바람과는 달리 이제는 따뜻한 느낌이었다. 장병들이 거수 경례를 올렸고 한서령도 차창 안에서 답례를 했다. 차 문이 닫히고 군용 세단이 서서히 출발했다. 엔진음이 낮게 울리며 초소를 향해 움직였다. 부대원들은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연병장 한쪽에서는 새로 부임한 임시 행정관이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다. 박도윤 대위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왔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부대원들과의 대화에서 출신이나 성별을 거론하지 않았고 업무 능력과 성과로만 평가하려는 태도가 역력했다. 한서령의 차가 떠나간 자리에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정적은 긴장의 정적이 아니었다. 평온의 정적이었다. 정민아가 행정실로 돌아가며 복도를 걸었다. 며칠 전 그 복도,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했던 그 장소였다. 지금은 평범한 업무용 복도일 뿐이었다. 형광등이 안정적으로 켜져 있었고 파이프에서 나는 소리도 규칙적이고 편안했다. 사무실에 들어선 정민아가 책상에 앉아 오늘 할 일을 정리했다. 새로 시작될 인권 교육 프로그램 준비,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방안 검토, 그리고 부대 내 소통 개선을 위한 간담회 준비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창밖을 보니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부대원들이 보였다. 남녀 구분 없이 출신에 관계없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구령 소리도 힘차고 통일되어 있었다. 오후가 되자 부대 전체에 공지가 내려왔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소통 체계에 관한 내용이었다. 부대원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 공지를 읽는 모습이 보였다. 누구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다. 점심시간 식당에서의 분위기도 달라져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은근히 나뉘어져 있던 자리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다. 육사 출신, 삼사 출신, 여군, 남군 할 것 없이 함께 앉아 식사하고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정민아가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새로운 행정관을 만났다. 중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요즘 부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일하기가 편해요. 그렇군요. 앞으로도 좋은 분위기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이 묻어났다. 계급과 출신보다는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 분위기였다. 오후 늦은 시간 정민아가 업무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다시 봤다. 해가 지고 있었고 연병장에는 저녁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때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한서령 준장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중사님 덕분에 부대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민아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장군님께서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정민아가 사무실을 정리하며 일어났다. 하루 일과가 끝나가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저녁 점호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정민아가 마지막으로 그 장소를 봤다.
며칠 전 갈등이 있었던 바로 그 복도. 이제는 평범한 일상의 공간일 뿐이었다. CCTV도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더 이상 긴장감을 주지 않았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다른 부대원들도 하나둘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인사를 나누는 소리들이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며칠 전의 어색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부대 정문을 나서며 정민아가 뒤돌아 부대를 바라봤다. 깃대의 태극기가 저녁바람에 부드럽게 펄럭이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연병장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내일을 준비하는 부대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와 나뭇가지들을 흔들었다.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겨웠다. 그리고 멀리서 다음 근무자들이 오는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